자, 오늘은 OE, 어클루전 이펙트, 폐쇄 효과의 측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실습은 어떻게 측정하느냐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측정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응용을 하면 될 것이고, 오늘은 방법보다는 정말로 기본이 길 때, 짧을 때, 환기구가 있을 때, 없을 때, 실제 귀로 들었을 때, 또 전기음향적으로 주파수 받은 곡선을 주파수 또는 시리 삽입 이득을 측정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그냥 차이가 있다 없다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실제 우리 청능 재활에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은 적용을 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적용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사실 이 실습은 아마 처음 보는 실습일 거예요. 학부에서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 실습은 아예 처음 보는 실습으로 생각이 되고, 다른 학교에서 사실 이거 하는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했지만은 과연 어클루전 이펙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성을 할 때 성대가 진동을 하고, 성대가 턱뼈, 하악을 타고 이 뇌로 웨이도 뇌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소리가 다시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생성된 소리가 보청기가 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모두 고막으로 전달이 되면 본인의 목소리가 울려서 들리게 되죠. 이때 이렇게 환기구를 이렇게 뚫어 놓으면은 저주파수의 일부가 웨이도 밖으로 배출이 돼서 어클루전 이펙트, 즉 울림 현상이 조금 덜 발생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완벽하게 어클루전 이펙트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클루전 이펙트, 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현상은 보청기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요즘에도 가장 많은 불만족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의를 보면은 발생 이유가 보청기 등으로 인해서 웨이도가 막혔을 때 웨이도 내로 전달된 성대의 진동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 특징을 보면은 본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서 들리죠. 또 음식물 씹는 소리가 또 크게 울려서 들립니다. 아삭아삭한 김치를 씹을 때 와자작 와자작 하는 소리, 그 다음에 캔디를 씹을 때, 뭐 고구마를 먹을 때, 이럴 때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심지어는 너무 불편해서 보청기를 빼게 되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식사하면서 대화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음성이 울려서 들리는 현상은 주로 제1 포먼트가 300Hz 내외이고, 그 다음에 치아 또는 입술로 입 모양이 닫히는 그러한 모음에서 잘 발생합니다. 그런 모음이 어떤 것이 있어요? 우, 이 등등이 있게 되겠죠. 이러한 폐쇄 효과가 발생하면 음질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단원지도 또한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난청인에게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것이 어클루전 이펙트다. 해결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하나도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주파수의 이득을 감소시키는 방법이죠.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에서 저주파수의 이득이 감소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 일부 어음에 대한 정보를 놓치게 될 수 있겠고, 따라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않는다. 또 일부는 컴프레션 트레셔홀드를 뭐 50에서 65 또는 뭐 70으로 높여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음질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어클루전 이펙트를 약간은 좀 피해가고자 하는 목적이 좀 다분해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해결 방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환기구입니다. 이 환기구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원래가 벤트가 여기까지 있는 건데 요만큼을 깍 잘라냄으로 인해서
환기구의 길이가 짧아진 거예요. 어떤 관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음향 임피던스가 즉 줄어들어서 저주파수 대역을 잘 배출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보면은 환기구를 엄청나게 크게 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소리가 밖으로 배출이 잘 돼서 이제 그 어클루전 이펙트를 또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이건 이어 팁이에요. 이어 팁인데 여기 그 굉장히 뽕뽕뽕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소리를 밖으로 잘 배출할 수 있도록. 결국은 환기구가 그 소리를 외부로 잘 배출할 수 있구나. 여기 보시면 환기구의 효과는 이거 말고도 제가 한 연구만 하더라도 한 벌써 서너 가지가 돼요. 뭐 IIC하고 CIC를 비교하기도 했고 길이를 또 비교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환기구를 통해서 이 외부로 저주파수에게 소리 음압을 배출할 수 있어서 소리가 자연스러워진다, 즉 울림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미리 주의를 하나 줄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타입의 보청기는 우리가 요즘 흔히 사용하는 오픈 피링, 즉 RIC, RIE, RIE는 거의 없죠 요즘에. 그렇죠? RIC가 대부분이죠. 이러한 것들은 환기구를 크게 뚫어 놓음으로 인해서 환기를 크게, 직경을 크게 확장함으로 인해서 많은 음압을 외부로 배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클루전 이펙트가 쉽게 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죠. 문제가 뭡니까? 요 환기구를 크게 만든 것은 워낙 많은 음압을 밖으로 배출하니까 피드백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티 피드백 시스템이 잘 구현되지 않으면 RIC 타입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RIC 타입이 언제부터 유행했습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 유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RIC 엔티 피드백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완성되어 가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이제 그래도 엔티 피드백 시스템은 상당히 많이 발전했죠. 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주파수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피드백을 제거하기는 무척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확인했죠, 그렇죠? 시리 측정을 할 때, 우리가 보청기를 조절할 때 그 피드백 시스템을 온 하니까 고주파수의 이득을 너무 맞추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고주파수 대역에서의 어떤 그 인지도가 떨어지게 되는, 즉 결국은 종합적인 단어 인지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RIC 타입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상당히 그 통계로 보면 BTE가 많이 판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RIC 타입은 BTE로 분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자, 지금 제조사에서는 보청기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RIC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청력을 뭐 80dB, 85dB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그 홍보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75dB, 80dB, 85dB의 청력을 커버하려면, RIC 타입으로 피팅을 하려면은 더블돔, 클로즈돔 이런 거 써야 되죠, 그렇죠? 더블돔이나 클로즈돔을 쓸 바에는 왜 RIC 타입을 쓰냐고. 그냥 폐쇄형을 쓰지. 이거는 제조사에서 조금 저는 잘못하는 거라고 봐요. 난청인한테 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그 용도로만 그 개발을 했다고 봐요. 정말로 이 난청인에게 어떠한 주파수 반응을 줘야 정말 저기 제대로 잘 그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가를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벌써 이미 한번 했었죠, 그렇죠? 했었는데 소리가 그 웨이더가 막혀 있으면은 이렇게 심하게 울려 들리고, 벤트가 조금 있으면은 좀 더 자연스러워지지만 이 같은 폐쇄 모음들은 아직도 울려서 들린다고요. 이게 웨이더를 막지 않았을 때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걸로 재현해서 크래커, 김치를 씹는다 이렇게 했을 때
막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뭐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목합벌전 소리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여기 보시면 저주파수 대역의 이득이 상당히 음압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2mm 벤트를 설치했어요. 상당히 이 저주파수 대역의 이득이 낮아져서 약간 가벼워진 감은 있지만 아직도 많이 울려서 들리죠. 오픈을 완전 시켰어요. 잘 안 들리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오픈 피팅의 목적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정말 좋은 그런 그 보청기 조절 방법, 보청기 피팅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환기구를 무조건 그 확장하는 것은 피드백 또는 단원 인지도 등등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바로 이런 방법이죠. 타이트 피팅 앤 딥 인서트죠. 웨이도에 꽉 차게, 그 다음에 깊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CL2, CL8이에요. 요건 뭐냐면은 요 세컨 밴드에서 2mm 더 깊게 들어가게 하고, 또 CL8은 세컨 밴드에서 8mm 더 깊게 들어가게 하고, 더 깊게 들어가게 했을 때 저주파수의 REI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보시면은 요게 CL8 제일 깊었을 때 요 네모가 가장 덜 깊이 얕게 삽입이 됐을 때의 그 실이 삽입 이득이에요. 여기에서 실이 삽입 이득이 저주파수가 높아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소리가 많이 울려서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소리가 덜 울린다라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CIC와 IIC를 비교하는 거예요. CIC가 바로 요거죠, 그렇죠? IIC는 요거죠, 그렇죠? 왜 IIC가 그러면 이렇게 그 인서션 게인이 낮게 나타나느냐? 깊게 들어간다는 거죠. 깊게 들어가니까 소리가 울림이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깊게 들어가니까 더 고막 가까이 수화기가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압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증가하면 더 울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요. 깊게 들어가서 외부의 소리가 더 커진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볼륨으로 내리잖아요. 어차피 깊게 들어가든지 얕게 삽입이 되든지 난청인이 듣는 소리는 볼륨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내 성대의 진동이 웨이돈에서 생성이 될 때 얼마만큼 많이 생성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기구 일단은 제외하고 다른 거 제외하고 다시 맨 앞장으로 가서 이 성대의 진동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것을 극소화하려면,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볼 때는 보청기 여기까지 끊어서 만들었다. 생성되는 부위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그런데 더 깊이 넣으면은 이만큼 생성되는 부위가 이만큼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울림이 덜할 것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김정현 선생님 거기를 안 끄덕이는데 이해가 안 가요? 네. 오케이. 자, 지금 보청기를 삽입을 빨간 선까지만 삽입을 했어요. 그러면 생성되는 새로운 소리가 이 성대에서 전달된 소리가 생성되는 부위는 이만큼, 이게 10이라고 치자고 10. 그런데 이제 깊게 넣어서 이만큼, 깊게 넣으면 반이 잘렸네? 5만큼밖에 생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에서 전달되는 양이 작으니까 김치 씹는 소리 이런 것들이 줄어들겠죠. 즉 폐쇄 모음에 의한 그 울림이 줄어들 거란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깊이 넣으면 되네. 자, 그런데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깊이 넣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가 떠 있어. 떠 있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성되기가 쪽으로 새어 나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클루전 이펙트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딥 인서트, 깊게 넣자. 그 다음에 타이트 핏이다. 이 모든 것이 여기 웨이도를 누르고 있어야, 웨이도를 누르고 있어야 진동이 억제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아까 RIC 타입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RIC 타입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피드백이 계속 엔티 피드백 시스템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생겨. 그래서 뭘로 바꿔요? 클로즈드 돔 또는 더블 돔으로 바꿨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만약에 그 더블 돔이나 클로즈드 돔이 완벽하게 딱 맞는다면은 울림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왜? 저기 되게 클로즈드 돔 이어 팁은 한 요 정도밖에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생성되는 부위가 더 많잖아. 더 울리죠. 다행히 더블돔이나 클로즈돔을 썼을 때 팁이 일그러지면서 틈이 생겨요. 그래서 아주 많이 안 울리는데 만약 그게 완벽하게 이게 딱 맞는다면은 더 심하게 울릴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보청기를 RIC를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 하면은 RIC는 안 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IC 울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때는 기석형으로 바꿔보세요. 되게 이 완전 오픈된 그런 RIC가 아니고 더블돔이나 클로즈돔을 썼을 때 울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커스텀 즉 ITC, IIC 또 보인다고 ITC 이런 것들 보인다고 하면 뭐 CIC나 IIC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RIC는 60dB 이하에서 사용해야 돼요. 그것도 에버리지가 아닙니다. 에버리지가 아니고 3000Hz의 청력이 60dB 이하여야 그 사람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조사는 이제 아니라고 빡빡 우기겠죠. 왜냐면 많이 팔아야 되니까. 항상 이 세상은 돈이 문제입니다. 참 답답해요. 자,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 밑에 그림. 이 그림은 같은 사람의 보청기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게 보청기예요. 서로 다른 점이 뭐예요? 얘는 끝 모양이 뾰족해요. 얘는 뭉툭해요. 그쵸? 근데 이게 더 안 울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은 게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어떤 난청인을 대상으로 했던 그걸 그대로 미리미리 사진을 찍어 놨던 거예요. 여긴 왜 그러면 얘가 더 울리느냐? 얘는 뾰족해요. 그쵸? 얘는 끝이 뭉툭해요. 뾰족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요 부분이 웨이도와 밀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딥 인서트를 하되 모든 웨이도의 이 끝부분까지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됐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스타키의 보청기가 형태나 게 참 무식했어. 겁나. 그리고 시멘스 상당히 작아. 근데 스타키는 울림에 대해서는 그리고 스타키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 끝부분이 아예 딱 잘라버려요. 이렇게 각지게 거의 각이지게 잘라버려요. 근데 스타키 의외로 어클루전 이펙트는 문제가 없어요. 시멘스가 오히려 더 많아요. 시멘스 것들이. 이게 뭐냐면은 제법 자체는 좀 커 보이지만은 스타키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어느 회사를 편드는 게 아니고 제법만 얘기했을 때. 그리고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청기는. 외부에서 안 보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안에서 뭐 커든 작든 아무 상관없어. 밖에서 봤을 때 작아야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믿는 사람도 못 믿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아니든 밖에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원리는 잘 설명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죠.
자, 지금 보면은 이거는 세컨 밴드에서 요만큼 깊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얘는 세컨 밴드에서 좀 과장했지만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가 본인의 목소리가 더 안 울려서 들린다는 겁니다. 자, 이게 숏 캐널일 때, 요 부분이 숏일 때, 요거는 롱일 때,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거의 한 18dB, 20dB 차이 나거든요. 저주퍼스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림이 그만큼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실습은 무엇을 할 거냐 하면은, 우리가 원래 보청기를 더미 히어링 애들을 써서 하면은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변형이 불가능해요. 웨이도를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 벤트를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성스럽게 채취한 기본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기본도 뭐 일종의 보청기, 가짜 보청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세컨 밴드 이상이 짧을 때, 길 때를 합니다. 근데 짧을 때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짧을 때 먼저 했으면 이걸 잘라낸 걸 다시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긴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잘라서 하면은 한 방에 해결되지 않겠어요. 기본 2개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기본 뜰 때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을 뜰 때는 항상 가능하면 깊게 떠라.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직접 잘라라. 오늘 여러분들 직접 잘라보시면 돼요. 또 내가 이거를 좀 더 숙달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찾아와서 저한테 지도를 해달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거 가지고서는 뭐 특별히 귀찮아하지 않거든요. 여기 이명화 선생 같은 경우도 나를 좀 괴롭게 했는데, 얼마든지 일찍 오라면 일찍 나가고, 근데 너무 일찍 오면 곤란하고 저는 9시까지는 못 옵니다. 그래서 해줬는데, 오세요. 그럼 보수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삽니다. 거꾸로. 제가 삽니다. 여러분 보고 사라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와서 나를 즐겁게 했다라는 의미로 제가 그 사례를 드릴 테니까 오세요. 이거 정말 조금만 해보면은 숙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시고요.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상당히 길이도 길죠. 그쵸? 요 각진 부분을 오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뒀어요. 요거는 짧기도 하지만 여기 오므렸어요. 살짝. 요것도 마찬가지고, 보낼 때 요렇게 보내고, 요런 식으로 해서 보내고, 같은 기본인데 앞뒤가 이제 다르게 찍은 거예요. 보내고, 일단은 여기는 건들지 말고 그냥 밖에만 네가 잘라서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안 돼요. 당연히 몇 번 좀 시행착오도 겪고, 여기서 연습도 좀 하고, 또 집에 가서 했더니 또 제조사에서 이따위로 잘랐다고 욕도 좀 먹고,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저 논문도 전 자신있게 한 학기 더 썼어요. 바로 졸업 못하고, 아니 뭐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 오케이, 내가 더 할게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뭐든지 한 번에 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시험 같은 것도 꼭 재수해서 붙고, 입학부터 졸업까지가 무사통과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문제 풀이도 해드리는 게 뭐냐면, 풀이해서 맞았다, 100점이다, 20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모르고 뭘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잠깐 마치고 오늘 실습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오늘은 폐쇄효과 측정, 용어의 정의나 이런 것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폐쇄효과의 발생 원인, 여기에 보시면 제가 한 건 잘 안 믿을 테니까 외국의 어떤 연구들을 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폐쇄효과의 발생 원인이 뭔가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근데 공부를 할 때 보면은요, 그냥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만 읽어. 제일 포먼트가 300Hz 부분인 이우 등에서 폐쇄가 발생한다, 끝이야. 이거 안 찾아봐. 가능하면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정말 대학원에서의 공부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요즘은 번역기도 많잖아요. 긁어서 저 안 되는 문장은 번역기 딱 넣으면은 웬만큼 이제 구글보다는 제가 추천하기 파파고가 더 정확해요. 구글은 여러 나라 언어를 상대하지만 파파고는 집중적으로 영어를 많이 상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것도 검증을 그걸로도 많이 해요. 영문 초록을 이제 썼을 때 과연 이게 좀 제가 이제 원어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할 때 그걸도 많이 검증을 해요. 자, 이런 것도 계속 다 읽어보시고, 보청기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포를 사용할 것이고, 실이 측정기 있어야 되고, 소음계가 있어야 된다. 소음계는 왜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 어클루전 이펙트를 좀 효과적으로 측정하려면은 작은 소리일 경우는 좀 측정이 힘들어요. 이 울림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크게 발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귓번의 길이가 짧았을 때와 길 때 같은 크기로 또 발성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계로 그걸 측정하면서 이제 어클루전 이펙트를 측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습 절차, 먼저 보청기 형태를 귓본을 보청기 형태로 다듬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시범을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잘라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시범을 보이는 것은 제조회사에서 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해요. 제조회사에서 보청기 그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제가 보청기를 한 10,000여 개 이상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이 측정을 준비를 한다는 건 어디까지 준비를 하는 거냐? 어네이디드 레스판스까지 다 측정하는 거를 맞춰야 실이 어클루전 이펙트를 측정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미안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잘못됐네. 여기서 제시 음원을 오프로 해놓으면 여기서부터 해놓으면 안 되죠. 이게 아니고 R이 유지 전 여기서부터 이제 제시 음원을 오프로 해야죠. 이거는 지우고, 자, 그래서 REG를 측정한 다음에 귓본을 삽입해요. E를 발성을 해서 REIG를 측정하고, 그 다음 빼서 귓본을 잘라내고 귓본의 길이를 좀 더 짧게 한 다음에 또 E를 발성해서 REIG를 측정하고, 그럼 끝이에요. 그 두 개를 짧았을 때와 길 때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음향적으로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설문지에다가 여기다 박유정 해놓고서 요건 위에는 long, 아래는 short 해놓고서 이 했을 때 우측으로 갈수록 더 많이 울리는 거예요. 좌측 0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거나 안 울리는 거예요. 이 했더니 지금 내가 기준을 한 3번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 했더니 더 울렸어. 한 7단계를 분류했을 때 한 2단계가 더 높아. 아니면 0.5단계가 더 높아. 더 울려. 거기다 표시를 해주고. 더 안 울려. 그러면 아까 3이었다면 2.5 아니면 2 이렇게 내려가면서 표시를 하고. 그래서 오늘은 심리음향적으로 그 다음에 전기음향적으로 모두 어클루전 이펙트를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어음을 발성하는데 이, 우, 아씨 되게 많네. 그래서 원래 제가 여기서 이, 우, 아를 예를 들어 놓은 거는 개모음은 잘 안 들려요. 입이 탁 벌어지고 또 퍼스트 모먼트가 800Hz로 높기 때문에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라고 제가 이, 우, 아를 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보고서 쓰기가 상당히 좀 힘들겠죠, 그렇죠? 시간이 있는 분은 이, 우, 아를 다 해보세요. 아니면 다른 소리도 왜 이런 것도 해보시고 다 해보는데 일단은 기본은 이를 해보세요. 어클루전 이펙트 측정할 때 이라는 음을 가장 많이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제가 아까 오전에 해보니까 그 500Hz 이하에서 주로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500Hz 이하는 이 측정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250하고 250Hz하고 500Hz 두 개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너무 적은 주파수라 3분의 1 옥타브 주파수로 측정을 해주면 좋겠다. 250 다음에 315인가 400인가 그건 제가 나중에 그 측정 주파수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어떤 거를 구해요? 자, 그 캐널이 롱일 때 각 주파수별로 몇 dB가 나오느냐, 숏일 때 각 주파수별로 몇 dB가 나오느냐, 얼마만큼 차이가 나타나는가.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REI가 그 짧을 때 더 낮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 그러니 여러분들 평균을 내서 6분의 평균을 내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실습으로 들어갈게요.